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늙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젊음을 되찾는 거죠. 이건 뭐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꿔온 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꿈이 어떻게 과학 현실의 문턱까지 오게 됐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늙은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젊었을 때 그 팔팔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꼭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죠? 하시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과학의 가장 뜨거운 현장입니다. 네, 이 놀라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 기술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술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에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희망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그만큼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희망과 위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이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 우리가 보통 iPSC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미 자기 역할이 정해진 피부세포 같은 다 큰 세포에다가 일종의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아기 때의 세포처럼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만능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죠. 정말 대단하죠? 이 혁명적인 발견은 2006년 일본의 과학자 야마나카 시냐가 해냈습니다. 그가 뭘 알아냈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 특정 유전자, 이걸 이제 야마나카 인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다 자란 세포에 싹 넣어주니까 세포의 생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발견 하나로 2012년에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순수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속도 문제, 이걸 두고 정말 대담하다 못해 무모한 제안이 하나 튀어나왔거든요. 2022년에 한 노화 연구 관련 블로그에 이 글이 올라오면서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기존의 모든 규제나 안전 절차는 그냥 건너뛰고 단 2년 안에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버리자는 거였죠. 이건 뭐 그야말로 엄청나게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왼쪽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신약 개발 과정입니다.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1, 2, 3, 4 임상시험까지 다 거치면 보통 10년은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오른쪽 제안은 이걸 전부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수많은 단계를 그냥 다 뛰어넘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인 거죠. 심지어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일단 미국의 FDA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려고 바하마 같은 곳으로 가고 시간하고 돈을 아끼려고 검증된 의료용 재료가 아니라 그냥 값싼 연구용 재료를 쓰자는 거였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유명해진 그 지질 나노 입자 기술로 야마나카 인자를 온몸에 전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대담한 계획은 물론이고 이 기술 전체에 아주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젊음을 되찾는 데 따르는 대가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세포의 시간을 마음대로 되돌리는 힘. 만약에 이 강력한 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너무 멀리 되돌려버리면 우리 몸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답은 바로 종양 형성입니다. 암이죠. 세포를 너무 원시적인 상태, 그러니까 아기 때 세포처럼 너무 어리게 만들어버리면 얘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미친 듯이 분열하는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겁니다. 젊어지려다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명한 노화 연구자인 오브리드 그레이는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콕 집어서 경고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암세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마나카 인자가 바로 이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거죠. 즉 어설프게 리프로그래밍을 시도하는 건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던 암을 깨우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암 발생이라는 끔찍한 부작용 때문에 과학계는 이제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모했던 속도전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기술의 발전을 앞당긴 셈이죠. 그 해답으로 2024년에 등장한 게 바로 표적 부분 리프로그래밍, 줄여서 TPR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기존 방식처럼 세포 전체를 무작정 초기화하는 게 아니고요. 노화랑 관련된 특정 유전자 스위치만 딱 골라서 끄는 방식이에요. 마치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말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의 옛날 방식은 그냥 큰 망치로 내려치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암 위험도 높고 세포가 원래 자기가 뭘 하던 애인지 잊어버리는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TRPR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정밀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쥐 실험에서도 종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세포도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TPR 기술을 쓴 늙은 쥐들이 신체 능력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는 등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젊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명이 늘어나는 동안 암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렇게 암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어마어마한 돈이 이 장수 산업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골드러시가 터진 겁니다. 2024년 딱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장수 기술에 투자된 돈이 무려 84억 9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건 이제 이 기술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서 거대한 산업으로 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성장세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투자액이 2배 이상, 그야말로 폭증했습니다. TPR처럼 안전한 기술이 나오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이거 정말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럼 이 혁신은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단연 미국입니다. 전 세계 장수 산업 투자의 무려 84%가 미국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화를 정복하려는 이 경쟁에서 지금 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학과 위험, 그리고 막대한 돈이 뒤얽힌 이 경쟁, 과연 인류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노화 역전 기술은 처음에 그 위험하고 무모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안전하고 정밀한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가야 하는가와 얼마나 안전하게 가야 하는가,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아직 우리가 모르는 위험 사이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이 대담한 실험에 직접 참여할 용의가 있으신가요?